양시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플러스로 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장 막판에 또 역시 코스닥이 또 꽤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까지 계속 눌리다가 좀 오후장 되니까 또 다시 좀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닥도 0.4%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굉장히 오랜만에 플러스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종목별로 차별화는 여전히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지수인데 그 안에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각계전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외국인들 오랜만에 이제 순매수 들어왔고요. 2,600억 정도.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거래 대금 뭐 이제 100조 원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21조 원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7조 원 밑으로 6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은 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개인들도 그렇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그렇고 뭔가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빠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최근의 시장입니다. 좀 관망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도 어제는 7조 원 넘게 어쨌든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좀 줄어든 그런 흐름이고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없다 보니까 오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 코스피 오르니까 코스닥 내리고 코스닥 오르니까 코스피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가 오르니까 조방원 이쪽 섹터들 힘 빠지고 약간 이런 형태로 오늘은 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래 대금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도 고객 예탁금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좀 제한된 그런 상태고 우리 시장도 거래 대금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제한된 그런 그 어떤 거래 대금 안에서 종목들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핑퐁 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힘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뭔가 공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만한 뭔가 모멘텀이나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다 보니까 살짝 조심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아직까지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이번 주에 또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내일 저녁에 CPI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처럼 이제 고용 데이터 발표됐었을 그때처럼 내일 CPI 지표가 만약에 좀 시장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물가가 안 높다라고 이제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관망세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핑퐁이 반복이 되고 있다. 섹터별로도 그리고 지수별로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개별 종목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딱히 사실 할 게 없기는 해요. 뭐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니거든요. 뭐 이전부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할 거면은 코스닥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코스피 내에서도 이제 좀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뭐 삼전 릭스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물타기를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지금 삼전 릭스를 새롭게 이제 사야 된다거나 이런 좀 고민을 했을 때 기존에 어찌됐든 만약에 내가 뭐 삼전릭스 아예 없어요. 혹은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되긴 합니다. 근데 기존의 비중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단이 높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장,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삼전릭스는 대기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지날 때까지는. 네, 그래서 되게 뭐 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도 느꼈던 건데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시간외로도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아까 약간 음전하기도 했었고 그 NXT에서 보면은 네. 보면은 장 마감하고 나서 다시 뭐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 내로 보니까 아까 WTIU가 또 2% 정도 이상 좀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CPI에 대한 그리고 매크로 지표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매크로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밀리다가 또 안 빼고 좀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는 심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이런 좀 매크로 지표가 더 안정이 되면은 더 강하게 시장도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요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요거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K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V 코스피 지수. 네, V 코스피 지수. 네, 근데 어쨌든 요 지수가 지금 60 초반대까지 급락을 했고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1% 급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 개파락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펜도 조금 켤게요. 네, 호랭이 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성우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보면은 여기서 지금 떨어졌고 계속해서 최근에 이 단일 레버리지 ETF가 등장한 이후로 쭉 올라오다가 거의 97.99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긍정적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K 공포지수 얘기하면서 거의 최고가까지 가고 있다. 이거 거의 뭐 97까지 왔고 미국이랑 대비했을 때는 미국의 이제 그 변동성 지수 대비해서 5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지수가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반영하는 지표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금이 이런 것들을 보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으면 웬만하면은 잘 안 들어오는 게 그런 좀 큰 수급 주체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도 이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게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던 거를 이제 끊고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즉슨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 안정화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삼전닉스에 대한 쏠림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삼전닉스에만 좀 비중이 높거나 삼전닉스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전체적인 시장의 퀄리티 그리고 시장의 좀 건강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런 변동성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삼전닉스를 제외한 그 외의 섹터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은 좀 다른 종목군들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거 거래 대금 최근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항상 그 ETF 탑 10 정도 해가지고 ETF 중에서 거래 대금이 높은 ETF들을 쫙 순위를 매겨보잖아요.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보면은 항상 1, 2등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항상 껴있었거든요. 탑 10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탑 10도 아니라 탑 한 15위 안에도 없어요.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쪽으로 들어가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요 회색깔이 이제 뒤에 그 바 형태로 된 게 거래 대금이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후로 쭉 하락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거의 이제 뭐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천억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생각만 하면은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쪽으로 거래되는 뭐 10조 원 막 이렇게 넘어갔던 때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2천억도 안 된다? 이거 자체가 되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거의 뭐 2달 만에 이렇게 큰 좀 하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시장을 좀 많이 왜곡시켰던 그 형태에서 지금은 좀 그래도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이후로 예탁금을 상향을 했잖아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네, 그 조치가 있는 이후로 거래대금이 좀 급감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8월 10일자 거래대금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4,35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보면은 거의 2천억 원 정도 수준까지 3천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역사상 뭐 역사가 짧긴 하지만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는 있죠.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워낙에 또 이제 왜곡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쪽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좀 순유출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됐던 것들이 좀 식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 말은 즉슨 그냥 이제 그 외의 섹터들한테 좀 자금이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임을 의미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뭐 하락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갑자기 급등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삼전닉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삼전닉스가 지금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삼전닉스가 올라줘야지만 그래도 지수가 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중요하긴 한데 투자 심리가 어쨌든 살아나려면은 그래도 이 이익이 국내 기업 이익들이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확실하게 좀 인식이 돼야 이제 지수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탄력이 잘 안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금액 자체는 되게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반도체 이익이 얼만큼 좋아지고 있냐라는 거를 계산을 했을 때 속도가 이전 대비해서 되게 많이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6년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MOM으로 하면은 막 0.05%막 이렇거든요. 증가율이. 그래서 지금 이익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익이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둔화되고 있고 빨리 좋아지지 않고 있고 확신이 조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이익이 정체돼 있다 보니 한번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 그리고 돌다리도 조금 두들겨보고 건너겠다라는 심리가 일단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실적이 그동안 좋았는데 이제 주가가 안 올랐던 그런 섹터들로 지금은 일단은 좀 수급들이 대피를 해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일단은 수익을 좀 내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삼전닉스는 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혹은 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되는 거를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혹은 수급들이 개선이 되는 거 요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옵션 만기일 좀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바뀔까? 네, 요거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오늘도 뭐 삼성전자는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보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2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액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은 이거는 외국인 오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순매수 순위, 그리고 순매도 순위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순매수 1등이 삼성전자고요. 순매도 1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금액을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에 대한 좀 이슈가 살짝 어제도 좀 쎄한
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중국 상장 관련, 솔리다임 중국 상장 관련해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만 이제 사가지고 지수만 조금 이제 올려놓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그런 이번 주 일정이나 수급적인 흐름들도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는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비중을 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끝나고 좀 수급적인 이런 어떤 이슈들이 완화가 되고 그 이후에 진짜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뭐 샀나 보면 뭐 삼성전자 많이 샀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카카오 막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기업들 좀 샀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좀 빈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조금 사고 있는데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딱히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지수를 좀 만들기 위한 수급이라고 보는 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몰려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매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정도라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눌림 시에 어느 정도 좀 포트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오늘의 히어로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주인공 아침부터 되게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보면은 최근에 코스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코스닥 내에서 어제까지는 알테오젠 기점으로 해가지고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2차 전지 쪽들도 괜찮았었고 로봇주들도 최근까지 좋았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스닥 내에서 어쨌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세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5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계속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그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다 좀 플러스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 이제 코스닥 150 ETF를 좀 보면은 구성 종목이 좀 나오거든요.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 네, 요거를 좀 보면은 네, 구성 종목 보면 1등이 알테오젠, 2등이 에코프로, 3등 에코프로 BM, 4등 HLB, 5등 주성 엔지니어링, 6등 펩트론,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원익 IPS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어제는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 혹은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이제 좀 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약간 시세가 나오고 있구나,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좀 촉발시키려면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주가도 그냥 단순히 그냥 쭉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좀 뉴스가 동반이 되면서 올리는 게 사실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란 말이죠. 네, 근데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 8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8월 달 상순 데이터가 오늘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보니까 반도체 데이터 여전히 좋아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데이터가 뭐 CCL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그 메모리 중에서도 메모리 모듈이나 이쪽들은 조금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상순 데이터 1일부터 10일까지의 좀 짧은 데이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8월이면은 여름 휴가 가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 또 이제 휴가 가시고 좀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제조업 쪽에서도 여름 휴가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그 업 일수가 제조
조업일수, 네, 조업일수가 좀 줄어드는 달이 또 여름 8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데이터 여전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메모리 수출 금액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여기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금액적으로 보니까 낸드 쪽이 여전히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모리 모듈 쪽들 별로 안 좋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듈이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전체 완성품보다는 일부 좀 세트 쪽에서의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모듈이 워낙에 이게 변동폭이 되게 큰 좀 쪽이기도 하거든요. 수요가 되게 좀 그냥 한 번 좀 뭐 지연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막 몇백 %씩 갑자기 막 이렇게 급등락이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또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메모리 수출 금액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디램 중량 기준의 수출 단가를 좀 보니까 여전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전히 디램에 대한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수요가 여전히 좋더라라는 게 이번 상순 데이터에서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램 수출 단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어제 2차 그 메가 프로젝트 또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나라 5조 원 규모의 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투자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고 이슈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반영을 하면서 아마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이슈는 뭐냐면 결국 코스닥 내에서의 섹터별 순환매가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되게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보면 NC, GS 그리고 뭐 화장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되게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좋았던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에요. 진짜 안 되는 시장 뭐 그냥 진짜 한 달 전까지만 돌이켜서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면은 세론이고 그리고 안 나오면은 그냥 또 이제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다, 호실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멘텀으로 먹히는 시장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좋아지는 또 투심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들어오는 수급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이제 더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이번 2분기 때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도 조금 더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 탄력도를 좀 키우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지금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또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적 이번에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전망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져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